리포터 정보 탐방입니다. 박재혁 의사는 의열단 최초로 의거를 성공시킨 독립투사입니다. 올해 박재혁 의사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하한 지 거사 100주년 되는 해이고 내년 5월이 되면 박재혁 의사 순국 100주년이 됩니다. 그의 독립투쟁 정신을 배우고 또 그의 업적이 재조명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권보람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재혁 의사에 대해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박재혁 의사는 1895년 5월 17일 부산 범일동에서 태어나 이 부산진 사립유경학교, 현재 부산진 초등학교입니다. 이곳과 그리고 부산 공립상업학교, 현재 부산 개성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요. 그는 1910년 일제 강탈당한 현실에서 민족의식을 일깨우고자 학교에 다닐 때부터 적극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구세단이라는 비밀 결사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구세단보를 발행하고 배부해서 이 부산 경남 일대 청년들에게 조선의 독립의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또 성인이 된 이후에는 무역업으로 해외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11월 10일 약산 김원봉을 단장으로 하는 무정부주의 성격의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이 창단됐는데요. 그 다음 해인 1920년 4월에 의열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에서 이 폭탄 제조법을 익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일본의 그 주요 요직기관 폭파 계획을 세우고 폭탄을 국내로 밀반입했지만 연이어 밀고자로 인해서 무기를 뺏기고 또 의열단 조직원들은 부산 경찰서로 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지난해 10월 7일 박재혁 의사 흉상 건립과 동시에 만들어진 박재혁 의사 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 개성구 역사관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 노상만 관장을 만나서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전동 보밀동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숫자가 거의 비슷했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얕잡아보고 오만방장 행동한 것들을 쭉 보면서 성장해 온 것이죠. 의열단에서 특히 그 김웅 단장이 봤을 때는 부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부산경찰서가 타켓이니까 독립의지가 강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박재혁 의사가 악적격 인물이다. 부산경찰서를 폭파할 수 있겠느냐? 박재혁 의사, 예, 제가 나서죠. 자,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부산에 들어오죠. 이 편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 편지입니다. 부산 간부선에 우리 조선인이 타면 물품, 소지품 하나하나 샅샅이 뒤진단 말이죠. 그리고 박재혁 의사는 지금 가방 안에 폭탄을 들고 있거든요. 이 노선을 변경한다는 편지입니다. 대마도로 갑니다. 어제 나가사키에 잘 도착했습니다. 수확이 많을 듯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부산경찰서를 폭파하고는 안 잡히고 사형당할 것이고 하는 이미 예견을 자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의열단은 최초로 의열투쟁의 거설을 성공시킨 박재혁 의사. 네. 3.1운동 위에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 독립운동의 불을 다시 이제 지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일제 침략의 교두보이자 또 대륙의 관문인 부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일본에서 그 현지신문에서는 동경의 한 복판에 투탄한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전해졌고요. 그리고 일본과 조선의 민족 융화는 근본적으로 실패다. 이렇게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박재혁 의사의 그 부산 경찰서 투탄은 일제에 크나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부산 경찰서 폭탄 투하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박 의사는 중국인 고서적 그 상인 행세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당시에 부산 경찰서장이었던 하시모토 슈헤이의 면회를 신청을 했고요. 그 이제 서장실에 가서 이후 폭탄을 맞은 경찰서장은 참 아쉽게도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탄을 던진 청년인 이 박재혁 의사는 심각하게 다쳤었는데요. 비록 경찰서장을 죽이진 못했지만 일제 간담을 서늘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3.1운동 이후 침체된 이 독립운동의 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박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돼 대구 형무소에 투옥된 뒤 1921년 3월 사형을 선고받았고요. 같은 해 5월 11일 고문 후유증과 단식 등으로 감옥에서 순국했는데요. 계속해서 노상만 관장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박지혁 의사 평전을 발행을 했어요. 박지혁 의사 동상 앞에 이 평전을 헌사를 했습니다. 선배님, 이 책이 나오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금년 이제 지나간 14일이 거사 100주년이었고 내년인 5월 11일이 순국 100주년입니다. 100이라는 이 숫자를 금년 내년을 두고 우리 전 국민들이 독립운동가 박지혁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나라를 되찾고자 노력한 그러한 그 희생의 대가를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되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구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100주년 하는 그런 순국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네, 관장님이 이제 100주년 맞아서 박 의사의 얘기를 하시면서 울컥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분의 모든 그 의거의 그 활동을 재조명하는데 그래도 100년이 걸렸다. 정말 이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박재혁 의사가 1년 동안 국내에서 일제 경찰서를 습격한 사건이 91건이나 된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박 의사의 의거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는데요. 그 박 의사 혼자 의거를 한 데다 기록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한 예로 박 의사가 남긴 사진이 단 3장이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부도 1962년 박 의사한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요. 박 의사의 유족 대표도 직계 유족이 없어서 박재혁 의사 여동생의 손녀인 김경은 씨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후손 김경은 씨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재혁 의사님은 결혼을 안 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요. 네. 유일한 혈육이 여동생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시고 저희 아버님의 외삼촌이십니다. 근데 뚱이셨는지 어릴 때 할머니 오빠가 박 의사님이 일본 경찰 이렇게 폭탄 의거를 일으키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그 어린 여동생 저희 할머니께서 13살이셨는데요. 할머니께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이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실제로 박 의사님에 대한 의거에 대한 내용은 별로 많이 안 알려져서 그래서 조명이 좀 덜 되었는가 싶기도 하고 여동생 후손으로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제 나름대로 그 당시 때는 기념사패가 없어가지고 언론 쪽에도 좀 알려달라고 되든 안 되든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에도 들어가서 박 의사님의 알리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조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재혁 의사 이제 후손이 없고, 네, 또 남긴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관련 서류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정말 걸렸네요. 하여튼 박재혁 의사의 기념사업회가 이제 있으니까 앞으로의 또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네, 이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의 항의 의거를 기린 사업이 이제 본격 진행이 되는데요. 박재혁 의사 기념사업회는 어제 박 의사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 교과서 등의 이 박 의사 활동사항을 수록하고 반영하고 건의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달에는 박재혁 의사 기념사업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에는 국가보훈처가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부산 중구는 지난해 12월 박 의사 의거를 기념하는 표지판을 옛 부산경찰서 터 옆 계단에 세웠는데요. 현재 부산 중구 동광동에 위치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부산 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박재혁 의사 동상 앞에서 열 예정이던 이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100주년 기념식은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비대면 형식으로 박 의사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는데요. 박재혁 의사 기념사업회의 이경재 회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독립군이라고 봐요. 독립운동한 사람들.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죽을 줄 알면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딴 사람보다는 학교 후배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그 박재혁 여사 동상이 성지국 수원지안에 있거든요. 땡가 가까이 범일동으로 옮기든지 서면으로 옮기든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옮기든지 생가 가까이 옮기려는 생각을 했었고요. 많은 사람이 도와가지고 생가를 복원하려고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 박재혁 여사 같은 분들이 그 당시는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들이거든요. 더더군다나 3대 독자인데 그런 거를 다 버리고 20대의 나이에 죽을 줄 알면서 책 고소장사를 위장해갖고 가가지고 같이 폭탄 터뜨려가지고 거의 뭐 자결하는 수준으로 복사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제 그 박재혁 의사를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라도 알아가지고 챙겨보자 이런 거지 뭐. 알려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뜻을 기리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는 것도 높이 쌓아야 된다는 거고 더 훌륭한 분이라고 보죠. 네, 박재혁 의사에 대한 기록은 사진 3장과 호적 등본 등이 겨우지만 그가 독립투사로 남을 수 있었던 건 박재혁 의사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독립투쟁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 개성구 박재혁 의사 기념관 현장에서 그의 숭고한 독립투쟁 의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의열단 최초로 의거를 성공시킨 독립투사 이 박재혁 의사의 공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되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념사업에서도 뮤지컬도 한번 해볼까 예습 계획하고 있다고 네, 하시니까. 창작 뮤지컬이요. 네, 하여튼 박재혁 의사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하 100주년, 내년이면 또 의사 순국 100주년. 네, 이분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